아, 많죠. 당시 그 학생 운동을 한다는 거는 감옥을 갈 가능성이 있거나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취직이 전혀 안 되거나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죠. 무섭잖아요, 인생이. 근데 당시로는 학교 안에 백골단이라고 그래서 무술경관들이 들어와 있다가 시위가 생기면은 여학생들이 막 머리채를 끌고 막 질질 끌고 이런 걸 보면서 수많은 학생들은 분노했죠. 직접 가담을 하지 못하지만 야, 이래서야 이 나라가 되겠냐, 이런 것이 많은 학생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너의 선택이다. 전혀 나는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냐면 인생은 자유의지대로 사는 거니까. 또 학생운동을 그만두는 친구한테는 제가 꼭 만나서 밥을 사줬어요.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서 못 그만둔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서클에 그러니까 주당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데모하지 않는 애, 약간의 가담하는 친구, 가담은 하지 않지만은 동조하는 친구, 아니면 좀 뭐 냉소적인 친구도 주당클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술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보통 치약도 하고 랩으로 가리기도 하고 지랄탄이라는 게 있었는데 막 하나가 터지면 팍 뱅글뱅글 돌면서 수백 개 체리탄이 터지면 거의 쓰러지죠. 연세대학 정문에 들어갈 때 보면 체리탄 때문에 매일 울고 들어가는 거야. 또 나올 때는 또 매일 울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감사하면은 학교를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를 마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체리탄 아주 덩어리였다고 봐야죠. 우리 모두의 그 아픈 시절이죠. 이제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광주의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척잡했었어요. 무전 여행을 이제 일단 부산으로 갔는데 내 광주를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82년 겨울에 광주는 참 쓸쓸했어요. 그 금남로 쪽이나 조선대학 쪽이나 우리가 전남대학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서 내가 광주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대학 들어와서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저기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는 참 많이들 아파했죠. 불신 건물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뭐 시위용품이나 홍보물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봐 검문 같은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검문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구의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 조카랑 손 붙잡고 다니면은 시위하러 이제 누가 알겠어요? 그다음 포스터 화장실에 붙이는지 전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주로 활동을 했어요. 학생운동할 땐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오픈 지도부가 있고 우리처럼 이제 언더 지도부가 있고 각 대학의 연합에서 학생운동의 진로,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일종의 학생운동 기관지를 만드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로 가서 저기 이제 편집장을 했죠. 저런 걸 이제 우리가 각자 글을 토론을 해서 글을 쓰죠. 저 을주로에서 가서 인쇄하는데 그 당시 인쇄소가 살벌하게 지켜요. 그걸 이제 또 인쇄소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그걸 찍고 이걸 전국의 대학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요새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 망을 연결해서 성산대교 지하 이런 데서 새벽 5시 그러면 이제 거기 모이면 전국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만 들키면 이제 조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림동에서 이제 2층짜리 중국집이었는데 3층인가 한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깥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한 친구가 천막 위에 떨어져가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잡혔죠. 관악경찰 잡혀가가지고 각자 분리해서 조사를 받는데 저한테 이제 대표 문건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걸리면은 이제 끝이야,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이제 여러 명이 잡혀왔으니까 이제 막 하다가 잠시 이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 보니까 저쪽 그 끝에 빈 공간이 보이더라고. 빈 공간에서 꺼내가지고 발로 탁 찼는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그 뭐라 그럴까, 이 살았다. 응?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전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조사받고 다른 애들은 뭐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제 걸어 나왔지. 이 관악정에서 나올 때 천천히 걸어 나와. 정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국회의원 하는 김정호 의원이에요. 부산대학 운동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영도다리 건너서 한진중공 그 옆에 언덕 위에 집을 구했는데 조그만 정말 너무너무 작은 집. 근데 거기 가니까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항상 수배받고 이 심리적으로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했고 노동을 하는 게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고 또 당시로는 뭐 많은 대학생들이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요즘처럼 뭐 커피숍이 많아서 뭐 그리고 뭐 수배를 펴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고 양쪽에 이제 사람이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내리니까 추풍령 휴게소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서울로 올라가는구나 이제. 당시 이제 안기부도 고문이 유명하고 보안사도 고문이 유명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데는 우리가 남영동 대공분실이고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 한데 보니까 기차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거 남영동 대공분실로 가는구나. 꽤 오랫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운동하다 감옥 가는 건 쉬워요. 사실 뭐 자기가 감옥 살고 하는 거야. 그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취지가 안 되고 이러는 거, 그냥 인간은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거니까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발설해서 그 사람이 또 체포되고 그런 것이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 거거든. 그런 것이 제일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잡혔을 때 요령 같은 경우 24시간 동안은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자. 그래서 얼마나 얻어맞더라도 그러면 약속 장소에 24시간 안에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체포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도망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특히 여학생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고문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보안사나 모두 다 참혹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는데 마음을 힘든 게 했던 게 그거였어요. 누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볼펜 같은 걸로 인생은 짧고 고문은 길다. 그게 이 섬찟함과 더불어서 엄청난 공포? 그때 감옥에 갔을 때 박종철 열사를 고문치사했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체포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막 저거 이제 가만두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막 징벌방에 끌려가고 뭐 그런 기억이 있죠. 민주주의는 공기 같은 거다. 잘 못 느끼지만 이게 공기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쓰러지듯이 민주주의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애정을 갖고 사는 거라고.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왜 심장은 하나일까? 서로 포옹하면 심장이 두 개가 되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해서 권력기관이 국민을 괴롭히는, 국민을 고문하는, 국민을 잡아다 죽이는 그 시대는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우리를 압박해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해고하잖아요. 당일 아침에. 서서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짓밟히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단단한 우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단단한 각오는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당시 우리는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할 수 있고, 그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투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거고, 우리 재산을 지키는 거고, 우리 자식을 지키는 거고, 그런 소중한 거죠. 우리가 더욱더 좀 단단한 각오로 현재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보고 우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로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때 우리를 짓밟을 수 없고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